데이터 과학,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방법 및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와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요,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각각의 해석기,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텍스트 형태의 가시적 데이터로 혹은 음성이나 동영상 같은 서비스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일 형태가 스프레드시트라면 스프레드시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라면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벤더들 오라클이나 그리고 MySQL,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형태별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형태가 우리 세 가지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형태의 정형 데이터인 경우에 저장 형태가 DBMS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파일, 이진 파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DBMS는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 스키마를 읽고 가시적인 텍스트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겠죠. 이때 필요한 건 DBMS 활용 API로 DBMS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장 형태가 이렇게 이진 파일일 경우에 이진 파일은 이진 코드한 데이터를 해석해서 가시적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진 파일은 보통 그 활용을 위해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너리니까 mp3 파일이다. 그러면은 mp3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정형 데이터니까 그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그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엑셀이면 엑셀, 이렇게 그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엑셀 파일을 읽으려면 엑셀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에는 저장 형태가 스크립트 파일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죠. 그래서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을 브라우저나 응용 소프트웨어가 해석해 가시적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각각의 반정형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브라우저는 보통 그 XML이란 제이슨 우리 그 반정형 스크립트 파일 있잖아요. XML이랑 제이슨 파일들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는 별도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요, 이진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 올 수 있는데, 비정형, 이진화한 형태의 데이터를 해석해서 인지적인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인지적이냐? 비정형이 보통 음성, 영상, 텍스트 이런 데이터 형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어떤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활용 API로는 응용 소프트웨어죠. 마찬가지로 영상인 경우에는 동영상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음성인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와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각자의 서비스 활용 목적에 맞게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집 프로젝트에서는요,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재생산,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시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게 데이터와 서비스 활용 관계입니다. 자, 근데 수집하고 재생산하고 가시적 형태로 제공한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자, 데이터를 수집해요. 근데 수집은 데이터 형태나 종류와 관계없이 수집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 형태나 종류에 따라 수집 방법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재생산인데요. 재생산,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집 방법에는 데이터를 가공, 재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러분, 항상 데이터가
수집과 동시에 그 수집한 데이터는 무엇으로 된다?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집한 것은 원본 데이터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면 복사되는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복사가 되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적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자, 가시적 형태. 즉 뭐죠? 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수집 방법에 정형, 반정형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집 방법 정의입니다. 데이터의 어떤 종류 그리고 형태별로 분류되고 수집 시스템에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수집 데이터의 위치. 그 수집 데이터의 위치 자체는요, 수집 방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위치에는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잖아요. 그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집 방법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럼 수집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데이터의 형태가 뭐냐?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나눠서 구분해서 나누는 어떤 실이익은 업무적 제약사항 때문에 수집 방법별로 존재하는 수집 기술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내부에서 수집한다. 그러면 DBMS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수집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뭐 API, 스크립트 형태로 제공되는 반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 데이터의 수집의 비용적인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 방법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의 형태, 정형, 반정형, 비정형에 따라서 정형의 DBMS, 이진 파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수집 방법은 DBMS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DBMS 벤더가 제공하는 그 API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스템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인데 이진 파일은 FTP 프로토콜을 이용하거나 해서 파일을 수집 시스템에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API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반정형인 경우에는요, 반정형 데이터는 스크립트 파일일 경우에 반정형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파일을 텍스트로 스크래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저장된 메타 정보를 읽어서 파싱하는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진 파일인 경우에는요, 스트리밍을 사용해서 파일의 텍스트를 스크랩합니다. 스크랩. 그리고 데이터에 저장된 메타 정보를 읽어서 마찬가지로 파일을 파싱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비정형입니다. 비정형은 이진 파일,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진 파일을 보면 이진 파일은 마찬가지로 F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내부 처리해서 텍스트를 파싱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수집 방법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별에 따라서 연동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DBMS다. 그러면 DBMS에 저장된 데이터로 그 데이터에 수집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구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연동 방법은 바로 소켓입니다. 그리고 내부 처리, 저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동을 바로 소켓, 예를 들어서 DBMS가 제공되고 있는 어떤 드라이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소켓으로 접속한 다음에 네트워크 접속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반정형 이진 파일입니다. 반정형. 그래서 로고 형태로 센서, 서버 등 머신 발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연동 방법으로는 스트리밍 그리고 내부에 저장을 하는 이런 과정을 연동 방법을 거칩니다. 비정형 경우에는요, 비정형 대표적인 게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 있죠. 연동을 하려면 FTP로 이런 파일 형태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이니까 그래 우리가 FTP 파일 그 전송을 위해서 FTP를 사용하고요, 저장하고 파싱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API를 통해서 보통 하는 HTML, 뭐 XML, JSON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스크립트 파일들은요 HTTP 연동 방법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이걸 저장하고 파싱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수집 기술의 종류입니다. 자, 수집 방법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기능 요건들을 만족시키거나 필요한 기능 요건들을 추가해 수집 기술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뭐 선행된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집 방법이 여러 개의 수집 기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 활용 용도에 따라서 수집 기술이 좀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수집 기술을 나열을 해봤는데, 자, HTTP 수집. HTTP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거기에는요, 방법이 웹 스크래핑, 그 다음 오픈 API가 있습니다. 보통 웹 스크래핑을 크롤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스크래핑이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센서 수집, 로그 데이터, 그리고 센서 데이터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MS를 통해 수집하거나 FTP를 통해 수집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웹 스크래핑. 자, 웹 스크래핑 우리가 웹에 있는 다양한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데 혹은 웹에 있는 다양한 어떤 텍스트 문서들이 있고 그리고 웹에 또 이미지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웹에 있는 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스크래핑, 긁어온다. 스크래핑한다. 그래서 여기 웹에 존재하는 뭐 뉴스, 블로그, SNS, 웹페이지 그리고 공개된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웹 스크래핑이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용어로 뭐 파싱 그리고 크롤링 뭐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연히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크롤링은 어떤 봇이 있어서 그 봇이 이제 웹봇이 계속 어떤 웹에 어떤 그 인터넷에 이제 추가되는 웹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살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그러고요. 웹 스크래핑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떤 추출하는 과정, 뭐 추출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추출 과정이 저장되는 과정이 스크래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웹 스크래핑은요, 일반적으로 HTTP GET 요청을 통해서 웹 서버가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복사하여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스크래핑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웹의 페이지에 접근해서 보거나 하는 데는 우리 사람의 어떤 속도가 이런 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웹 스크래핑을 통하면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긁어온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다못해 수천 개의 웹페이지가 있는 대규모 사이트의 경우에도요. 몇 초 안에 그 웹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정도로 굉장한 속도로 빠르게 우리가 그 웹에 있는 문서들, 텍스트 내용들을 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픈 API입니다. 자, 오픈 API. 이거는 풀어서 보자면 API가 오픈하고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줄인 약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 API가 요새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업체나 기관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개된 API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개발자에게 뭐 사용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의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PI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뭐 수집하거나 뭐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가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해 줄게. 이게 바로 오픈 API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지도, 뭐 구글 맵, 오픈 스트리트 맵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왜 다 맵이 있냐? 맵이 굉장히 잘 API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밖에도 API로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글 맵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GPS 좌표를 주거나 어떤 내 위치에 대한 어떤 부분 검색에 대한 결과 다 위치 정보나 뭐 지리적인 정보, 지도 정보로 이런 결과 값을 우리한테 반환을 시켜줍니다. 요청에 따라서 반환을 해준다.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그 공공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뭐 도로명 주소 조회 서비스, 그 다음 동네 예보 정보 서비스 등의 오픈 AP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 API를 통해서 이 필요한 개발자들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고 수집입니다. 그 각종 시스템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실은 수많은 로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거나 우리가 그 로고 데이터 통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 검출 뭐 이런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뭐 흔적들을 조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로그의 종류로는 뭐 시스템 로그, 그다음 이벤트 로그, 그리고 웹 서버 로그, D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고 트랜잭션 로그, 그다음에 클릭 로그, 보안 로그 등이 있어요. 누가 이 방화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보안 로그가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 로그는 내가 웹사이트에서 어디 링크를 클릭해서 갔다. 이런 클릭 데이터도 다 누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DB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트랜지션 그리고 뭐 시스템에 언제 이 시스템이 켜졌고 꺼졌고 얼만큼 운영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로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요 그 특정 에이전트를 통해서 각종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이 시스템에 수많은 이 로고들이 계속 어떤 로컬에 저장이 되는데 로컬에만 있으면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제 활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어떤 저장되고 있는 로그를 다 분석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에이전트들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센서 데이터입니다.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수많은 이 IoT 기술, IoT 기기들이 각각 다 어떤 뭐 많은 센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조도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워치, 그 웨어러블 기기들에도 뭐 심박수를 체크하거나 뭐 이런 수많은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센서는 이제 온도, 습도, 자이로, 압력, 속도, 가속도, 가스, 그다음 초음파, 자기 센서 등 수많은 센서가 존재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다 뭐가 있죠? 가스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가스 체크하는 센서들도 있고, 그리고 뭐 초음파, 자기 센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통 도시, 차량, 철도, 비행기, CCTV, 스마트 기기에서 이런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IoT 기기들, 뭐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에서 각종 센서들이 수집되고 그 센서들 통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는 것, 뭐 이런 과정을 최근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MS 수집입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필요한 테이블과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즉 정형 데이터죠. 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보통은 레코드 단위로 수집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분석적 목적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는 부분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DBMS 연결만으로 쉽게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TP 수집입니다. 이 FTP는 TCP/IP 프로토콜을 활용해요. 뭐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 그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이 TCP/IP인데 그 프로토콜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버로부터 각종 파일들을 송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FTP를 통해서 어떤 파일에 대한 전송을 쉽게 이 송수신을 할 수 있겠죠. FTP 자체가 파일 전송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대용량 데이터 파일을 수집할 때는 용이한 그런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수집 방법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수반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